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TV의 이수 PD입니다. 지난 이제 한 며칠간 또 이제 방송을 쭉 하다가 또 일이 또 바빠져서 일에 또 집중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그러느라고 또 방송을 좀 약간 등한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방송의 이제 핵심 내용은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다뤘던 건데 다재다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재다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버저타일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고요. 다재다능한 뭐 이렇게 버저타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약간 단어가 좀 어려운데 발음도 엠비디어스트러스니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학사전을 찾아서 이제 그 단어도 한번 그 발음을 한번 들여봤는데 이 다재다능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 이것이 이제 대두된 때를 보냐면 1983년도에 이제 그 가드너라는 이제 그 다중지능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쓰던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때 가면은 보면 왜 이렇게 지능지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능지수가 뭐 130 이상, 뭐 140 이상 이렇게 되면 뭐 천재다. 그래서 멘사 회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겨우 한 뭐 지능지수가 100에서 왔다 갔다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쉽게 기억을 하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가슴에 억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지능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다 밝히지는 않지만은 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너 지능지수 몇 나왔니? 뭐 이렇게 해요.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게 지능지수가 몇이니? 막 이러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 겨우 110 언저리 108? 뭐 이랬던 것 같아. 108 원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편으로 어린 이제 철이 없는 마음에 나는 지능 지수가 낮으니까 이미 내 인생은 정해져 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 이상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발전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아닌 게 아니라 미쳤습니다. 뭐 이렇게 산수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그 산수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뭐 국어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다른 과목은 하긴 뭐 점수 안 나올 일도 없지만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고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더 그게 유별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자면은 어떤 재능은 타고난다 뭐 이런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이제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은 회계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걸 타고나가지고 숫자가 팍팍 들어오고 계산이 저 암산도 잘하고 뭐 계산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에 약해요. 근데 이제 다른 상상력은 좋더라.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상상력을 창의력을 좀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도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뭐 재능에 따라서 타고난 게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다재다능, 다시 말해서 1983년도에 가드너가 주장했던 다중지능 이론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 한우물을 팔아 이놈아 넌 이거저거 파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뭐 성공도 못하고 매년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니까 만약 1983년도에 가드너의 그런 이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제가 95년도인가 이제 95년도인가 직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무슨 인사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저 학예 휴양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장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코드가 이제 뭐 요즘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코드를
몇 개의 그 진행 코드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 C, A 마이너 F 뭐 E7 또는 뭐 A 마이너 G, F E7 또 E 마이너 D, C, B7 뭐 이런 식으로 그 또 G D7 뭐 C 뭐 G D7 C 이런 식으로 장조와 단조의 코드 전개를 알면은 거의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노래는 반주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무슨 뭐 세밀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통기타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물론 애드립 할 수 있는 이런 그 퍼스트 기타 이런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제 친구들의 많은 아이들은 이걸 하나 배우는데 주법 이제 뭐 슬로우 락이라든가 뭐 스윙이라든가 고고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이걸 하는데 못 하더라고요. 이걸 못하는 애들은 전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10년을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도 이거 못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주법을 이걸 이제 기타 주법이라고 해요. 또 알페지오 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는 거 있었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뜯는데 저는 그거를 한 3개월 되니까 거의 마스터해가지고 노래 거의 1000곡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크송하고 이제 그다음에 팝송 등 이런 거 그거를 거의 한 1000곡이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은 그 노래가 이제 바로바로 코드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첫 음만 잡으면 바로바로 이제 코드 진행으로 가니까 아 이거 C 코드다. 아 그럼 A 마이너 F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즘 나오는 노래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저에게 왔었던 다재다능함의 시작이 기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 그 장기자랑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 이제 대리였으니까 이 대리는 말이지 이거 저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 다재다능하면 말이지 저 굶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그분 말은 이렇게 맞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넓고 깊게 파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는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가장 그거를 그 결정적으로 만들어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호기심, 큐리아서티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에 의해서 기타도 치게 되고 음악도 듣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도 가게 되고 갤러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 콘서트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가령 이제 그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제 이 자영업자들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고정되거나 또는 정규직 범위에서 벗어나서 사업도 하고 막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이런 뭐 비정규직 이런 시장이 많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실 속에서 한 30여 년을 일하고 밖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탁 맞닥뜨린 그 현상은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상에 이제 직업 구하는 거 사람인이라든가 뭐 리크루트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거기서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거기서 한두 명 되거나 말거나 그것도 임금은 또 낮고 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는 거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용산에서 갤서트 홀이라고 해서 그런 제가 이제 패널들을 한 7분 정도 모셔가지고 각 분야에 이제 좀 이렇게 성공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부딪혀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랑 이제 젊은이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갤서톨에서 이제 이수피디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터크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용산에서 하다가 여의도에서 또 그거를 좀 이렇게 벤처 1세대 하시던 분이 이제 한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한 반년 이상 가까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이제 유튜버를 병행하다 보니까 개인 스튜디오를 좀 갖고 싶었어요. 물론 개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스튜디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음향돼 있고 조명돼 있는 이런 그 스튜디오를 갖고 싶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7개월 또 하다가 끝으로 제가 이제 최종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거는 판교에서 이수 PD와 함께하는 뭐 스타트업 소상공인 들과의 무슨 토크 콘서트 해서 그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했습니다. 그 판교에 있는 어,
창조경제혁신센터든가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판교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뭐 언론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지금 다재다능한 거랑 연관시키려다 보니 그런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게 됐어요. 노래는 또 왜 하게 됐냐면은 지난번에 그 직장 아까 말씀드릴 때 직장에서 그러면 장기자랑 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 때는 또 뭐 대학가요제 비슷한 거 이렇게 가요제에 뭐 참여하려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준비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었고 그 계속 그 발전이 됐던 거예요. 연관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김현식 노래를 한 12곡 정도. 김현식은 이제 락하고 샤우팅 창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 12곡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뭐 기다리겠소라든가 사랑했어요라든가 뭐 어두운 그 별빛 뭐 이런 노래들을 제가 해가지고 거기 이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주위에 이제 저랑 비슷한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인데 그분들이랑 이제 뭐 3PD 해가지고 3PD가 노래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주를 해주고 제가 또 노래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동물원의 거리에서도 한번 녹음을 해보고 또 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은 석준 DJ 석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또 제 노래를 그런 걸 들어보고 야 직접 와서 녹음실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녹음실에서도 한 서너 곡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가왕 나훈아 이 저 선생님이 이제 뜨니까 막 갑자기 그냥 트로트 뽕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테스라든가 뭐 고향으로 가는 배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또 녹음도 하고 제가 또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음향이 별로 안 좋지만 열악하지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재다능함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 책이 나왔어요. 그 폴리메스라는 책인데 이 폴리메스는 저기 그 누구냐 하면은 하키스 아메드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만 하라든가 뭐 지능 지수에 이렇게 함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다재다능자이고 그거를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죠. 제가 베스트셀러면 지난번에 사피 바카리 쓴 그 룬샷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금 그 폴리메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읽고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소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제 호기심이 넘치고 뭔가 열정이 넘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냥 나는 이것만 하나에 주기장식 파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지금 뭐 거의 이제 100세까지 살고 평균 연령이 90세, 80세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게 지금 그 직업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대에 그만두고서 시간이 이게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이 이렇게 또 전개되는데 이럴 때 뭘 해먹고 살고 뭘 하고 그 생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지능 이론에 의해서 또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해서 이거 저거를 두드려보고 추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수욱 PD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런 거에 힘 얻어서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CEO 과정이라는 과정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되는 방배동에 두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두루 아카데미에서 이제 12월하고 1월에 걸쳐서 한 5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진이 또 참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짱짱한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한 군데서 적당한 시간, 목요일 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12월하고 1월 사이에 목요일 날 8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물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010-9777-3511인데, 이거는 광고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가이드도 해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뭐 아주 뭐 강사진은 뭐 다양하십니다. 뭐 협업에 대한 강사,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기산업의 전문가, 아주 그 전문가이신 분, 그 다음에 또 ICT 전문가, 그 다음에 미래차 전문가, 아주 또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뭐 교수진과 또는 박사급 또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다중지능 이론이라든가 또 다재다능으로 어떻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그 성원을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처음 그 갤러리였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주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음향 장비를 전부 세팅을 하고 있고, 음향 장비를 세팅이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빔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 이제 이렇게 하얗게 스크린 뭐 비추는 거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앰프 믹서 이거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조금 약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접이식 그 의자거든요. 접이식 책상 테이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좀 꽤 됩니다. 가격대가 되고, 그래서 임대로 구하려니까 임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4, 50개가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최소 분량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임대를 하는 분이 있거나 또 아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도가 없는 분들, 저에게 한번 또 그것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수 PD는 그 여러분들에게 다재다능에 대해서 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도 물론 이런 큐리어서티,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청춘들만큼 또 시니어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앞에 도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TV의 이수PD입니다. 지난 이제 한 며칠간 또 이제 방송을 쭉 하다가 또 일이 또 바빠져서 일에 또 집중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그러느라고 또 방송을 좀 약간 등한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방송의 이제 핵심 내용은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다뤘던 건데, 다재다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재다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버저타일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고요. 다재다능한 뭐 이렇게 버저타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약간 단어가 좀 어려운데 발음도 엠비디어스트러스니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학사전을 찾아서 이제 그 단어도 한번 그 발음을 한번 들여봤는데, 이 다재다능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 이것이 이제 대두된 때를 보냐면 이제 1983년도에 이제 그 가드너라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쓰던,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때 가면은 보면 왜 이렇게 지능지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능지수가 뭐 130 이상, 뭐 140 이상 이렇게 되면 뭐 천재다. 그래서 멘사 회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겨우 한 뭐 지능지수가 100에서 왔다 갔다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쉽게 기억을 하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가슴에 억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지능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다 밝히지는 않지만은 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아 너 지능지수 몇 나왔니? 뭐 이렇게 해요.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게 지능지수가 몇이니? 막 이러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 겨우 110 언저리 108?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08 원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편으로 어린 이제 철이 없는 마음에 아 나는 지능지수가 낮으니까 이미 내 인생은 정해져 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 이상 이렇게 어, 그 뭐라 그럴까 발전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아는 게 아니라 미쳤습니다. 뭐 이렇게 산수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그 산수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뭐 국어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다른 과목은 하긴 뭐 점수 안 나올 일도 없지만 그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고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더 그게 유별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자면은 어떤 재능은 타고난다 뭐 이런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이제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은 회계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걸 타고 나가지고 숫자가 팍팍 들어오고 계산이 저 암산도 잘하고 뭐 계산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에 약해요. 근데 이제 다른 상상력은 좋더라.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상상력을 창의력을 좀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도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뭐 재능에 따라서 타고난 게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다재다능, 다시 말해서 1983년도에 가드너가 주장했던 다중지능 이론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 한 우물을 팔아 이놈아 넌 이거저거 파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뭐 성공도 못하고 매년 그모양 꼴이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니까 만약 1983년도에 가드너의 그런 이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제가 95년도인가 이제 95년도인가 직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무슨 인사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저 학예 휴양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장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코드가 이제 뭐 요즘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코드를 몇 개의 그 진행 코드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 C, A 마이너, F 뭐 E7 또는 뭐 A 마이너, G, F E7 또 E 마이너, D, C, B7 뭐 이런 식으로 또 G D7 뭐 C 뭐 G D7 C 이런 식으로 장조와 단조의 코드 전개를 알면은 거의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노래는 반주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무슨 세밀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통기타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물론 애드립 할 수 있는 이런 퍼스트 기타 이런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제 친구들의 많은 아이들은 이걸 하나 배우는데 주법 이제 뭐 슬로우 락이라든가 뭐 스윙이라든가 고고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이걸 하는데 못 하더라고요. 이걸 못하는 애들은 전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10년을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도 이거 못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걸 이제 기타 주법이라고 해요. 또 알프레지오 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뜯는데 저는 그거를 한 3개월 되니까 거의 마스터해가지고 노래 거의 1000곡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크송하고 이제 그다음에 팝송 등 이런 거 그거를 거의 한 1000곡이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은 그 노래가 이제 바로바로 코드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첫 음만 잡으면 바로바로 이제 코드 진행으로 가니까 이거 C 코드다. 그럼 A 마이너 F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이제 요즘 나오는 노래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저에게 왔었던 다재다능함의 시작이 기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 장기자랑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대리였으니까 이 대리는 말이지 이거 저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 다재다능하면 말이지 저 굶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그분 말은 이렇게 맞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넓고 깊게 파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는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가장 그거를 그 결정적으로 만들어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호기심, 큐리아서티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에 의해서 기타도 치게 되고 음악도 듣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도 가게 되고 갤러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 콘서트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가령 이제 그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제 이 자영업자들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더라고요.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고정되거나 또는 정규직 범위에서 벗어나서 사업도 하고 막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이런 뭐 비정규직 이런 시장이 많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실 속에서 한 30여 년을 일하고 밖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딱 맞닥뜨린 그 현상은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상에 이제 직업 구하는 거 사람인이라든가 뭐 리크루트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거기서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거기서 한두 명 되거나 말거나 그것도 임금은 또 낮고 뭐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는 걸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용산에서 갤서트 홀이라고 해서 그런 제가 이제 패널들을 한 7분 정도 모셔가지고 각 분야에 이제 좀 이렇게 성공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부딪혀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랑 이제 젊은이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갤서트 홀에서 이제 이수 PD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터크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용산에서 하다가 여의도에서 또 그거를 좀 이렇게 벤처 1세대 하시던 분이 이제 한번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한 반년 이상 가까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이제 유튜버를 병행하다 보니까 개인 스튜디오를 좀 갖고 싶었어요. 물론 개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스튜디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음향돼 있고 조명돼 있는 이런 그 스튜디오를 갖고 싶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7개월 또 하다가 끝으로 제가 이제 최종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거는 판교에서 이수 PD와 함께하는 뭐 스타트업 소상공인 들과의 무슨 토크 콘서트 해서 그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했습니다. 그 판교에 있는 어, 창조경제혁신센터든가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판교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뭐 언론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다재다능한 거랑 연관시키려다 보니 그런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게 됐어요. 노래는 또 왜 하게 됐냐면은 지난번에 그 직장 아까 말씀드릴 때 직장에서 그러면 장기자랑 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 때는 또 뭐 대학가요제 비슷한 거 이렇게 가요제에 뭐 참여하려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준비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었고 계속 그 발전이 됐던 거예요. 연관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김현식 노래를 한 12곡 정도. 김현식은 이제 락하고 샤우팅 창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 12곡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뭐 기다리겠소라든가 사랑했어요라든가 뭐 어두운 그 별빛 뭐 이런 노래들을 제가 해가지고 거기 이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주위에 이제 저랑 비슷한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인데 그분들이랑 이제 뭐 3PD 해가지고 3PD가 노래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주를 해주고 제가 또 노래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동물원의 거리에서도 한번 녹음을 해보고 또 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은 DJ 석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또 제 노래를 그런 걸 들어보고 야 직접 와서 녹음실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녹음실에서도 한 서너 곡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가왕 나훈아 저 선생님이 이제 뜨니까 막 갑자기 그냥 트로트 뽕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테스라든가 뭐 고향으로 가는 배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또 녹음도 하고 제가 또 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음향이 별로 안 좋지만 열악하지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재다능함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 책이 나왔어요. 그 폴리메스라는 책인데 폴리메스. 이 폴리메스는 저기 그 누구냐 하면은 하키스 아메드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만 하라든가 뭐 지능 지수에 이렇게 함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다재다능자이고 그거를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죠. 제가 베스트셀러면 지난번에 사피 바카리 쓴 그 룬샷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금 그 폴리메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읽고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소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제 호기심이 넘치고 뭔가 열정이 넘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냥 나는 이것만 하나에 주기장식 파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100세까지 살고 평균 연령이 90세, 80세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게 지금 그 직업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대에 그만두고서 시간이 이게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이 이렇게 또 전개되는데 이럴 때 뭘 해먹고 살고 뭘 하고 그 생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또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해서 이거 저거를 두드려보고 추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수욱 PD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런 거에 힘 얻어서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CEO 과정이라는 과정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되는 방배동에 두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두루 아카데미에서 이제 12월하고 1월에 걸쳐서 한 5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진이 또 참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짱짱한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한 군데서 적당한 시간, 목요일 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12월하고 1월 사이에 목요일 날 8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물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필요하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010-9777-3511인데, 이거는 광고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가이드도 해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뭐 아주 뭐 강사진은 뭐 다양하십니다. 뭐 협업에 대한 강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산업의 전문가 아주 그 전문가이신 분, 그다음에 또 ICT 전문가, 그다음에 미래차 전문가, 아주 또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뭐 교수진과 또는 박사급 또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 다중지능 이론이라든가 또 다재다능으로 어떻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처음 갤러리였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주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음향 장비를 전부 세팅을 하고 있고 음향 장비를 세팅이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빔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 이제 이렇게 하얗게 스크린 뭐 비추는 거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앰프 믹서 이거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저기 정비를 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접이식 의자거든요. 접이식 책상 테이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좀 꽤 됩니다. 가격대가 되고 그래서 임대로 구하려니까 임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4, 50개가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최소 분량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임대를 하는 분이 있거나 또 아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도가 없는 분들 저에게 한번 또 그것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숙 PD는 여러분들에게 다재다능에 대해서 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도 물론 이런 큐리어서티,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청춘들만큼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앞에 도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